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자, 오늘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진, 왜 내 사진만 구릴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스트 5인데 베스트 5 어떤 게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이렇게 보면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사진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인스타그램의 아이덴티티예요. 본질, 처음 시작,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이걸 포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왜 사이즈를 못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확대가 가능한데 이거 뭐 확대가 불가능해요. 사진이 너무 작아. 막 키우고 싶어 죽겠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5위, 스마트폰에서 보정할 때 주의해야 된다.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는 작아야 사진이 예뻐요. 스마트폰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PC용이 아니라 스마트폰용이에요. 개발 자체가 그래요. 원래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냐면 스마트폰에서 편집한 거 크게 보면 깨질 때가 많고 과도할 때가 많고 PC와 다를 때가 많아요. 스마트폰에서 보정해놓고 PC에서 봤을 때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완전 깨져. 왜? 이렇게 과도하지 않았었거든요. 과도하지 않았는데 PC로 보니까 못 봐주겠어.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봐도 내 사진이 항상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려면 될 수 있으면 PC로 편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진 너무 과도하고 좀 안 좋네요. 이렇게 블랙이 좀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스마트폰으로만 찍고 스마트폰으로만 올린 사람들은 자기 눈엔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이건 진짜 탈의실에서 옷 벗고 목욕탕 들어갔다가 수영장 잘못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정말 깜짝 놀라죠. 그래서 가끔씩 항상 PC에서 보시는 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 느낌 좋네요. 28mm 이분 느낌 참 좋네요. 아주 여흑이 그냥 색깔을 굉장히 진하게 만들었네요. 이게 어둡게 만들면 색깔이 더 진해진다. 이게 바로 맨사진이죠. 맨사진. 이거는 보정이 들어갔고 이거는 맨사진. 요거의 이제 차이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느껴지시죠? 맨사진, 보정사진. 맨사진, 보정사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5위가 스마트폰에서 보정하는 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과도하지 않게 멈춰야 되고 김용석 작가님이 과도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볼 때는 예쁠 수도 있어요. 또 삼성하고 애플도 달라요. 가끔 친구 거 삼성 빌려가지고 봐야 되고 애플 빌려서 봐야 돼요. 자, 이제 4위도 같은 내용인데 사이즈와 해상도. 페이스북 사진학개론 사진전에서 제가 배운 건데 저도 이걸 몰랐었어요. 사진을 올렸는데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막 깨지는 거예요. 사진 이미지가.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진이 깨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볼 때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이게 다르더란 말이에요. 자, 제가 쓰는 루미나4라는 그런 어플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플에 대해서는 리뷰를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면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건 뭐 익스포트 이미지 똑같아요. 그 라이트룸이나 캡처원이나 다 똑같아요. 일단 리사이즈를 해요. 리사이즈를 롱 엣지로 긴 변을 2100 픽셀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2000 전후 정도가 리사이즈 했을 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서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퀄리티. 저는 아마 이 퀄리티 때문에 망가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이 퀄리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당연히 100으로 무조건 100 항상 JPG로 해서 90 정도가 좋아요. 저는 90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90 정도로 해놓으면 좋아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너무 커져버리거나 그 다음에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PC에서 볼 땐 굉장히 좋게 100%로 해가지고 좋게 보이지만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압축한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에서도 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도 이미지를 보낼 때 작게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가 압축을 해버려가지고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웃할 때, 이미지 아웃할 때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3위. 3위가 또 굉장히 재밌는데 제목과 내용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전시회를 가봐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뭐 무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 제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목을 안 붙이고 내용만 붙였어요. 우리 아들은 사진 찍히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지금 여기서 도움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찍은 거라는 거죠. 도망간다는 것으로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잘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짧게 지붕 위의 고양이 그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필립 작가님 바로 이거예요. 지붕 위의 고양이 했을 때는 제가 이게 뭐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림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죠.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이 사진을 보는 법.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가 지금 대충 지나가지 않게 흘러가지 않게 잡는 거예요. 필립 작가님이 지금 그림자 같다는 생각을 이 내용에 담아서 감상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의도한 바 쪽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상하면 촌스럽다고 그랬죠? 너무 자상해도 안 되고 또 당연히 알 거야. 누가 봐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호학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소개는 다음 편에 하기로 하고 롤랑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사진은 모든 문화적 결정과 상관없이 오직 외형적으로 지시된 메시지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화적으로 결정된 의미가 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려워요. 기호학 어려워요. 이게 뭐 사진학개론 그 구독자 여러분들은 수전 선택도 보셨을 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감이 올 것 같아요. 외형적인 메시지로만 사진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문화,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있나에 따라서 사진이 해석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단지 기호적으로 사진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딸이 있다면 이 사진이 더 다르게 보이겠죠. 마스터 남님, 내가 개를 키우고 있다면 또 다르게 보이겠죠. 이 개의 표정, 진짜 이 느끼는 표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이건 정말 넘치는 사랑 넘버 3. 아무튼 특별한 제목은 아니지만 사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목이 효과가 없어도 그냥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사진의 제목과 내용이 중요하다 이러면은 사진은 사진이지 사진으로 말을 해야지 왜 텍스트로 말을 해 이러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롤랑 바르트가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투디움과 풍크톰이라는 말을 해요. 풍크톰, 스투디움, 풍크톰. 스투디움은 누가 봐도 동일하게 해석하는, 알 수 있는, 누가 봐도 똑같이 생각하는 그게 스투디움이에요. 이 사진 보면 누가 봐도 스투디움이 넘치는 사랑이에요. 행복한 가정, 인생의 동반자, 딸들과 개. 풍크톰은 이거하고 달라요. 개인적인 사상, 철학, 생각,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왔나 이런 배경이나 내 지금 심정이 어떤가,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진 속 디테일을 우리는 풍크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가 배고프면 이 신라면 맞네, 신라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이제 스투디움하고 다른 풍크톰이죠. 풍크톰은 지금 시대적 배경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라면, 이렇게 이종표 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제목으로 던짐으로 인해서 신라면이 갑자기 달라졌죠. 먹고 싶다가 아니라 사재기인가? 여기에 보면 뭐 러시아인가요? 코로나 비루스? 이게 뭐지? 코로나 비루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러시아 말이네요. 코로나 비루스라는 것과 함께 지금 신라면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신라면이 달라지죠. 바로 이것이 풍크톰이에요. 풍크톰. 이미지의 메시지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고
나비처럼 사람들에게 훨훨 날아가서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가, 어떤 배경인가, 어떤 시대 상황인가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읽힌다는 것. 쿵크툼이에요. 쿵크툼이 사진을 예술로 만드는 결정체죠. 그런데 이 롤랑 바르트라는 양반이 이미지의 수사학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미지의 수사학에서 이 타이틀, 뭐 책 제목을 짓는다든가, 영화 제목을 짓는다든가, 표제어를 만든다든가, 사진의 제목을 붙인다든가, 이런 타이틀이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나? 이미지의 의미를 정박 혹은 고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배가 정박하는 것처럼 어디 정착? 정박? 이미지가 드넓은 바다를 떠돌아 다니다가 정박을 하게 만드는 게 이 텍스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난하늘. 제목 참 성난하늘. 성난해요. 정말 오다큐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김요한님, 이 색감 좀 이따가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것이 이별하기 좋은 날. 이런 작품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잖아요. 뭘까 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진이네요. 완전히 이미지를 단순화시켜서 다 날려버리고 두 사람과 평행선. 자, 이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오수진 작가님이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뭐 이렇게 써놨으면 이건 설레는 그림이 됐겠죠? 근데 이별하기 좋은 날 하니까 갑자기 이 고개 숙인 모습이 슬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평행을 이루고선 가는 거예요. 못 만나요. 얘네 둘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영원히 못 만날 이별이죠. 함께하고 싶지만 옆에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픈, 참 말도 잘하네. 이런 평행선을 이 두 사람, 이 두 선, 이렇게 오수진 작가님처럼 감상자가 창작자의 작가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이미지를 제대로라기보단 작가의 방향대로 원하는 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선호독해라는 뜻이에요. 선호독해. 뭘 선호하냐? 작가가 뭘 선호하는지. 독해는 알죠? 해석하는 거. 직독직해. 선호독해라는 거는 작가가 선호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텍스트라는 거예요. 이미지의 수사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 이미지에 부유하는 의미를 붙잡고 고정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광고 사진이나 보도 사진 등을 예로 들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뭐야, 웃어? 타이킴님,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될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요. 이거 후지스럽게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입체감도 없고 리얼리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정말 싫죠. 뭐 10% 등동 딩딩 이게 뭐야, 더럽게 너무 과도하고